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저희가 2분 모시고서 그 지역주택조합을 했더니 뭐 그걸 보고 S본부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무엇이 알고 싶단가 거기서 그 다른 건이 결부돼서 아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의 사례가 나왔더라고. 얼마 전에 보람상조 그 사기 혐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그런 프로였는데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아주 낱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은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방송을 먼저 찍고 나서 그 방송에 나온 거 그랬으니까 저희가 미리 경각심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출연했던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 모시고 오늘은 또 어떤 흥미있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시청자님 보이세요? 당신이 몰랐던 조상 땅 찾는 비법,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이 젊은 여성 변호사가 이런 책을 쓴 게 참 의외예요. 보통 이런 거는 조금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제 물론 선입견이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상 땅 찾는 비법,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주춤하지 않나요? 다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사실 다들 궁금하신데, 한동안 붐이 일었을 때는 이제 이 일을 막 진행하셨던 이제 브로커분들도 많고, 이제 이 계통에 막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제 수면 위에 막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도 계속 궁금해 하시고, 혼자 어렵게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상님이 이런 복을 저한테 안 주셔서 저는 포기하고 있는데. 아,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은 옛날 토지대장이라도 들춰보면 또 예상 밖에 이제 수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키워드 항상 조상 땅 찾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대 조상 땅을 찾는 뭐 그런 건가요? 어떤 의미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조상 땅을 찾으려면 이제 뭔가 이제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조상 땅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보통을 말한다면 일제시대 때 이제 땅을 좀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 일제시대 때 좀 그 세금 걷어들이려고 장부를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록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명 토지조사부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있던 그 리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상속인들이 조상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부터 선조께서 땅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후대에 계속 이어져 오면 괜찮지만 우리는 중간에 6.25라는 전쟁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단절이 됐다는 데에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절됐을 때 이제 국가가 이거 일본 사람 땅이네? 이거 뭐 주인이 없네? 뭐 이래서 다 이제 국가로 귀속시킨 땅들이 많은데, 상속인들이 이제 의문점을 품고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찾다 보면 그 단절된 것들을 연결을 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 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사례 나온 거 있었어요. 봉은사 그거 보셨어요? 네네네네. 봉은사 그 74년도인가 봉은사 소유권 넘기고 할 때 강남구에 넘어가면서 개인한테 넘어간 게 그 봉은사 땅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그 아까 유상 이전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랬더니 봉은사 78억인가 배상을 하고 네네. 유상 이전이 돼버리면 그 샀던 사람들은 사실 무슨 죄예요? 선이잖아요. 네, 선이 제3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지나거나 그들이 그 땅에 산 지가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 그분들 거예요. 그쵸. 취득시효죠. 그분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맨 처음 등기된 것이 무효면 그건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땅은 못 찾아도 이 무효 때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봉은사 사례가 거의 비슷한 사례잖아요. 조상 땅 찾기처럼. 네네. 좋습니다. 조상 땅 찾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보통 계기는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 책의 머릿말에도 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단은 첫째는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뭔가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들.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가 땅을 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너희 할아버지 땅 안 밟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그 정도로 땅이 많으셨단다. 이제 이런 거 그냥 뭐 넘기지만, 추석 때, 설날 때 가족들 모이면 근데 거기 선산 있는 그 주변 산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거 우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 말들이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령 그 땅을 못 찾는다고 해도 그 당시 토지 대장이나 옛날 기록들 찾아보면 할아버지 조남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집안일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해보면 될 것이고, 이제 예. 두 번째는 예.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브로커들이 찾아와서 이런 땅이 있는데 왜 안 찾고 계시냐고 좀 찾으시라고, 우리가 다 찾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맡기시고 여기 도장 찍어주시고 인감이랑 다 떼주시면 우리가 다 찾아드릴 테니까 성과급을 성과급으로 땅 이만큼 찾으면 거기 40%를 우리한테 주시는 걸로 해서 해달라. 이제 그런 분들은 그 토지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역순으로 자기들이 보고, 요거는 해볼만 한데 왜 안 찾고 있지, 상속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상속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럼 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온 거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요. 땅들이 많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요새는 파산, 회생 이런 거 할 때 이제 국가에서 아예 돌려봅니다. 그 시스템을 돌리다가, 이거 당신 땅 있는데 왜 안 찾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산하다가도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 조회하다 보면 그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세 가지 경우,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언이나 내려오는 구전으로 인해서 한번 그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네.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땅이 있다고 네. 브로커와 그 일을 하시는 네. 분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관청에서부터 네. 당신 땅인데 왜 안 찾아가? 네, 네. 이런 경우도 많나요, 관청에서? 네,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그런데 관청에서 찾아가라고, 예를 들면 4차선 도로 크게 뚫리면서 아무리 수색을 해도 왜 도로를 가져가려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속인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공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청에서 상속인들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이만큼 도로 이부지, 이거 우리가 편입할 테니까는 보상금 받아가세요라고, 관청은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상속인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게 단서가 되는 것이 이만큼 도로 수용됐지만 사실은 그 주변으로 엄청난 사실 있을 수도 있고. 거의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요? 작게 땅 안 소유합니다. 그렇죠. 이제 크게 소유하시지, 덩어리로 소유하시지, 이렇게 그 도로 그 필지만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걸로 많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혼자서 변호사나 브로커나 이런 분들 안 통하고 혼자서 이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게 되면 그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 이제 브로커들은 찾아가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맡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크게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찾는 것이고, 둘째는 소송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렇죠. 첫째는 찾는 거는 사실 발품을 많이 팔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면 이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라서일 뿐인데, 그렇죠. 이제 제가 책에도 자세히 썼지만은 이제 방법을 저는 사실 일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많은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고 이럴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제 직원들과 함께 이제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맡겨서 진행이 되지만, 예. 개인이 한번 당신의 선조의 역사도 한번 추적해 볼 겸 여기 한번 가보셔라, 여기 가서 무슨 서류를 떼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제가 이제 다 코치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서류를 이렇게 잘 떼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분석을 해서, 이거는 O, 이거는 X, 이거는 세모 해서 O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모는 이거 하면서 이제 병행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저는 소송 절차를 주로 진행해드리고, 수색하는 거는 이제 의뢰인들을 제가 도와드리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그렇죠. 잘 돼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안에 있는 서류들을 다 오픈하는 것을 원칙으로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아주 특별한 제3자한테 피해가는 일이 아닌 한은 다 공개를 하고요. 아예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키워드 검색만 잘해도 안전자료에서도 토지조사부를 통해 선조의 이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사부라는 게 토지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은 이제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있는 장부 같은 네. 것이고, 토지조사부라고 하는 것은 네. 일제시대 1913년도에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군량미를 다 거둬들이려고 네. 전 국토를 다 쪼개서 조사를 했어요. 네. 왜냐면 세금을 거둬들여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근거 있게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져오고 이러진 않아요. 형식은 갖추기 때문에 토지조사부에 이제 그 당시에 지주 누구,
뭐 김땡땡, 뭐 이쪽 땅에 지주 두고 뭐 정땡땡 해서 조사부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지조사부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것은 국가기록원에 있고요. 아, 국가기록원에서 다 스캔을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막 돈 주고 다 떼시고 그렇죠. 네, 브로커한테 몇십만 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가셔서 요령만 좀 습득하시면 본인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진행 소송 만약에 그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나요? 소송에 성과급인가요 이것도? 따라서 다릅니다. 네, 어떤 건 성과급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필지를 하나 이제 찾았고 아 이거는 정말 승률이 90%인 토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토지들은 의뢰인이 돈이 이제 여의치 않다고 하시면 저희가 대신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성공보수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의뢰인 뭐 예를 들면 반반의 확률이 있는 것들은 이제 의뢰인도 좀 부담을 하시고 이제 저도 좀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뭐 토지조사부 뭐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뭐 취득시효도 나오고 단어가 네네. 그 취득시효는 예를 들면 그냥 등기부 취득시효는 말 그대로 그냥 예전에 어떤 이유에서 등기가 우리 전 변호사님 건데 내 이름으로 됐어요.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내 땅 되는 거고 전 변호사님 아버님이 지주였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 소작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여기가 네 땅이다 제 땅인 줄 알고 거기서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취득시효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인가요? 그 취득시효가 사실은 조상 땅 찾기에 제일 큰 걸림돌인데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은 일단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해뒀다가 찾은 상속인의 잘못도 있긴 한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수행했던 재밌는 사건들이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지주로서 이 땅을 다 이제 관리를 하다가 여기서 소작하시던 분, 예를 들면 여기 묘를 관리하시던 묘지기분, 이제 이런 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틈을 타서 이제 토지조사부에 이거 내 땅입니다라고 해서 이장이랑 동네 사람들 보증인 몇 명 세워가지고 토지대장 등기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대대손손 자손으로 3대에 걸쳐서 등기가 이뤄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초기 처음에 이제 그 소작하셨던 분이나 이제 묘지기분의 그런 악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이후로 상속관계 진행하셨던 분들도 그 악의가 계속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취득시효는 깰 수 있습니다. 그 악의라는 거는 민법상 악의는 알고 있었다는 악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작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거 우리 주인분이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나한테 이만큼 줬다라고 만약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럼 그걸 악의를 어떻게 깨요? 그 악의를 이제 그런 간접 증빙 사실이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땅 문서가 집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전쟁통에도 이 항아리 똑 같은 데다 땅 문서 이렇게 다 묻어놓고 나중에 그걸 이렇게 꺼내 오셔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땅 문서가 저희한테 있으면 저희 건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토지조사부에 우리 아버지 지주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소작하시던 분이 일단 보존등기 형식으로 처음부터 내 거다라고 등기를 해버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이 법리상 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작분이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등기를 할 때도 토지조사부에 있는 분을 보존등기를 일단 마치고 그분한테 매매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등기를 맞춰놓고 뭐 이렇게 법리상 문제가 없게 등기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다면 그분의 취득시효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깔끔한 정리가 아니라 그냥 얼기설기 그냥 일단 내 거예요 라고 해서 딱 등기를 올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현행법상 깰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지요. 네. 일단 이 책 사인받은 거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니까 토지하는 제가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농지분배 키워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재밌는 일도 많고 애환이 있는 게 많은 것이 이 조상 땅 찾기의 대부분의 땅은 옛날에 전답이었던 농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토지조사부에도 일본 사람들이 군량미 확보하려고 쌀이 나는 땅을 위주로 다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정부나 이제 딱 우리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걸 서울에 있는 지주들 니들 관리도 안 되는 땅 더 이상 갖고 있지 마. 우리가 국가에서 지가증권이라고 증권 발급해 줄 테니까 나중에 돈으로 다 바꿔줄게 라고 해서 거의 지주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거의 뺐고 그 딱지 사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지가증권. 아직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농민들은 사실 거기는 쌀을 몇 석을 국가에다가 다 이렇게 바쳐가지고
그 농지를 제대로 사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가신 분들이 얼마 없어요. 그럼 다시 원래 지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가증강을 발급했다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농지와 관련된 이제 분쟁이 많고 이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특별조치법으로 아무리 지주가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못 돌려주도록 국가에서 다 차단을 시켰는데도 그런데도 그 법의 허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네. 농지개혁 얘기 나오고 뭐 미불용지 얘기 나오고 취득시효 나오고 네. 공부를 제대로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다음번에 이 조상 땅 찾는 방법 반응 봐서 우리 시청자들 좋아하시면 네. 사례 위주로 네네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지역주택조합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전세경 변호사께서 오늘은 조상 땅 찾는 비법이란 이런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조상 땅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 비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대략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뭐 반응이 없더라도 재미있으니까 사례 위주로 몇 가지 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경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